안녕하세요, 여기는 지원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 장은 또 어땠고 이번 주는 어떤 업종에 집중하면 좋을지, 좀 쉬어가면 좋을지, 이런 시황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시황 분석은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혹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거든요. 왜냐면 저는 표면적으로는 일단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요새 장을 좀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2018년 말에서 2019년도 장이 자꾸 새록새록 떠올라요. 그때가 바로 정형적인 박스피 시절이었고,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고, 또 한국에서는 엄청난 순환매장을 또 돌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많은 또 혜택을 받던 게 바이오 제약 업종, 또 5G, 그다음에 반도체 그런 업종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개미 그 자체였기 때문에 왜 장이 이렇게 난리법봇인지, 내가 산 종목만 왜 안 오르고 갑자기 이건 또 왜 오르는지, 이거에 대한 감이 서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을 했던 게 주식 일기였어요. 지금 그거 보면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는데, 왜 이 업종은 올랐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환율은 어떻고,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면서 적기 시작을 하니까, 아, 내가 아무리 뭐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시경제를 알고 가면 좋구나, 내 마인드 세팅에 있어서도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 하면 시황 그런 거 솔직히 안 봐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비중 조절, 우리가 더 내려갈 거를 아는데 갑자기 비중을 더 때려 넣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또 마찬가지야. 지금 너무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과열됐는데 내가 팔지 않고 그대로 냅뒀어. 그러면 또 나는 하락을 한 1, 2년 동안 맞아. 그럼 이것만큼 좀 내 마음이 또 너무 쓸쓸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기 위한 시그널을 알기 위해서도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황 체크는 꼭 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정형적인 순환매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온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업종으로 갔다가 또 다른 업종으로 갈 때 받고 또 돈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고 넘어가요. 그래서 얘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쭉 내려가고 또 다른 업종이 올라가고, 이게 막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내가 흐름에 맞춰서 타고 가면은 또 수익 벌기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그걸 반대로 한다 그러면 내가 타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돈이 돌아가고 있는 업종에는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AI, 뭐 자율주행 가치, 이 세 개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으로 바이오 제약이 또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저는 바이오 제약은 좀 개인적으로 쥐약이에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날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왔어요. 좀 다소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도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로 나온 지표들이 또 생각보다 너무 견조한 거예요. 소비 판매 지수나 이런 게 또 견조하니까, 아, 미국 이렇게 고금리 환경에서도 좀 먹고 살만하구나, 금리 좀 더 높여도 되겠구나, 이런 기조가 생기면서 나스닥이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코스피도 약간 눈물의 시작을 앞서갈 것 같긴 해요. FOMC 회의도 남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시각을 또 갖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저번 주까지 봤을 때 정말 많이 눌려있던 업종은 2차 전지였거든요. 오죽하면은 인버스 2차 전지 ETF까지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이게 나왔다는 거에 많이 화가 났었어, 개인적으로. 왜냐면 여러분, 인버스 2차 전지 ETF 나오면 결국 이득을 보는 건 그걸 만든 기관들이에요. 왜냐면 기관들은 이미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들에게 다 공매도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려가야 낮은 가격에 그걸 살 수 있는 이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뭐 또 살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돈을 모아? ETF로도 돈을 모아야겠죠. 근데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이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에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2차 전지 기업이 살아야, 또 선두를 잡아야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장기적으로 미래가 더 좋은 건데,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이 돼서 부정적인 걸 내고 하락시켜서 그걸로 이익을 얻는, 저는 그 행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보니까 인버스 ETF 생기자마자 한 며칠 안 지나서 2차전 조금 돌리던데요. 수급과 기관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기업들이 금량도 좀 좋은 수급과 또 이슈가 있죠. 생산 공장을 드디어 첫 삽을 팠다.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의심을 했었잖아요. 갑자기 이런 중견 기업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기업을 만들어냈냐 해서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래도 금량이 하는 행보를 보면 꽤나 진지해 보여요. 몽골에 있는 광산도 매입을 하고 또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연구하는 기업들에게도 정말 큰 금액으로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오죽하면 자기 주식을 처분을 했어요. 그 투자금을 얻기 위해서 배터리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좀 엿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금량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력이 되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LG화학이 10년간 적자에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는 LG 자체가 돈이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인데, 지금 금량이 갖고 있는 현금이 100 몇 억밖에 안 되는데 이 생산공장을 지으려면 거의 몇 천억, 거의 8천억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지금의 매출로는 앞으로의 투자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금량을 뭐 장투로 해라 이런 말은 함부로 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부산에 이런 게 지역의 거점이 되는 기업이 생긴다는 건 일자리도 그만큼 창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역에서도 좀 밀어주면은 어느 정도 같이 상생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봐도 좋지 않을까. 그 외에서도 중국 배터리가 가격으로 또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또 눌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냥 하이니켈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미드니켈, 하이보다 조금 줄여가지고 가격 조금 낮춰서 하되 주행거리는 조금 더 높여서 절충이 된 거죠. 하이니켈과 LFP에 절충이 된 게 미드니켈. 이걸로 승부수를 또 보겠다고 했고, 또 이런 거 니켈 함량을 또 조절할 때 있어서 실리콘 음극재의 역할이 또 클 거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기업은 전 항상 관심건이에요. 그리고 또 꽤나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나노 신소재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리튬을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런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글로벌 선두를 좀 차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도 정말 많이 하락을 했네? 근데 이제 하락을 멈추고 좀 돌렸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입질이 들어왔던 업종은 바로 5G인데요. 정말 5G, 5G, 진짜 오지게 안 들어왔다가 이제 살짝 입질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가 됐거든요. 이전에는 정말 그 핸드폰을 이용한 통신자들만 소비자였잖아요. 그런데 로보택시 들어와 뭐 UAM, 자율주행, 그리고 IoT, 4차 산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그냥 전반적으로 5G가 기반이 되어야 돼요. 이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4차 산업이 힘을 펼칠 수가 없어. 뭐 연결이 되고 통신이 뭐 빠르게 뭐 전송이 돼야 이게 되지,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5G 가격이 좀 높아가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열받았었잖아요. 잘 되지도 않는데 뭐 가격만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제 5G 사용량도 높아졌다는 데이터가 나왔고, 저가형 5G 모델도 나오면서 기존의 소비자들에게도 살짝 밉상에서 조금 덜 밉상 으로 좀 변환된 게 눈에 보이거든요. 5G로도 좀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G가 첫 이슈가 됐을 때가 2018년, 19년 이때쯤이었는데, 이때도 정말 화려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었었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너무 기대치 못 미쳐서 거의 나락 직전, 거의 낭떠러지야 지금까지 갔지만, 이번 기회를 좀 삼아서 어느 정도 좀 복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게 이슈가 된 게 뭐냐면, 미국에서 야, 화웨이 장비 쓰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거야 다들, 이게 제재가 들어왔어요. 중국 장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통신 장비 입장에서는 호재잖아요. 아싸,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데 납품을 할 수 있겠다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뭐 중국발 매출이 높았거나 중국으로 납품을 했던 그런 5G 통신 장비 기업들은 지금 제외시켜 두시고, 이번에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생산 거점을 또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IRA 법안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또 미국발, 유럽발 매출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선별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은 항상 체크해두면 별거 도움이 안 되지 않으니까요. 뭐 시황 체크하실 때 환율, 그다음에 뭐 미국 국채물 금리, 올랐네, 안 좋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 금요일날 내렸구나, 아이고야, 약간 이런 걸 좀 보면서 마음을 또 다잡을 수 있고 다음 주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또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런 걸 또 계획을 세우시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